안녕하셨어요, 여러분. 무화과TV의 김지형 선생님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품사에 대해서 또 문장 성분에 대해서 또 혼문장과 겹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연장선으로 이번에는 실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실전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응해서 어려운 문제에 또 적응할 수 있잖아요. 맨날 어린 아이처럼 아주 단순한 문제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품사와 관련돼서 서술어 자릿수 어렵죠. 그래서 이 예전에는 그 이렇게 서술어 뭔가 문법을 물어볼 때도 서술어 자릿수 문제를 그렇게 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서술어 자릿수를 묻는 문제들이 또 응용이 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으니 저를 믿고 잘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품사와 서술어 자릿수.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어때요? 칸이 좀 널찍널찍하게 생겼으니 뭐 이것 정도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기억과 디귿의 품사를 쓰고 어떻게 파악한 건지 그렇게 파악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오늘 있자 있다 뭐 간단하네요. 그죠? 자, 오늘이라는 말 이것만 보면 우리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들만 보면 우리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생각으로 아 이거 뭐 명사하지 않겠어? 라든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어떤 단어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문제 물어보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변과의 관련성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오늘의 날씨를 검색해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힌트를 줬어요. 그렇게 파악한 이유는이에요. 여기 무슨 품사가 들어갈 텐데 그렇게 파악한 이유는 하면 여길 보세요. 격조사 의와 결합하여 관용어로 쓰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조사가 사용됐다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의가 사용이 됐어요. 자, 조사가 사용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더라? 체언이라 했죠. 그죠? 자, 조사가 사용될 수 있는 건 체언이라 했습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수를 세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 그것 하는 그런 단어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명사일 거예요. 왜냐? 이 명사인 근거는 오늘이 명사라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는 의와 격조사 의와 결합했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라고 쓸 수 있죠. 자, 이 명사가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인터넷 강의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서 피드백을 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기, 입력을 시켜드리기 위해서니까요. 그냥 귀 열고 들으세요. 격조사 의와 결합하여 자 문장 성분은 뭘로 쓰였다? 관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라고 하는 거는 관용어가 되고 날씨라고 하는 명사를 다시 수식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분명하게 오늘이라 했으니 그래 명사겠네 라고 쓰면 이런 문제를 제가 가져오겠습니까? 그죠? 자,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다시 말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명사는 아니랬네. 자, 항상 뭘 보라 했더라? 앞말과 뒷말의 관계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품사 자체가 뒤에 지금 조사도 안 붙고 그죠? 자, 또 만나다라는 동사의
이렇게 수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오늘이라는 말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격조사도 없고요. 그 다음 또 만나다라는 동사를 수식했어요. 그러면 이때 동사를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더라?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부사라 했더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오늘이라는 품사는 바로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한 이유는 그럼 무엇이라고 쓸까요? 자, 오늘이라는 거는 지금 격조사도 안 붙고 또 한 가지 만나다라는 동사를 수식한다 라는 것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부사입니다. 그럼 또 해볼까요? 자, 있다 무엇이 있다 다 품사상으로 지금 마침표가 찍혀 있으니 둘 다 문장에서 서술어 문장 성분으로 서술어로 쓰인 거는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글자도 지금 같다. 선생님 이거 잘을 썼는데요. 자, 기본형 항상 생각하라 했죠. 제가 항상 어떤 그 동사나 형용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형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왜 가져왔을까요? 있다. 그걸 몰라서일까요? 자, 형용사와 동사를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시간이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잊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냥 무턱대고 따라오지 마시고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용언에 대해서 거기를 꼭 다시 확인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기본형을 써봅시다. 있다라는 기본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기본형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지막을 무엇을 썼죠? 마지막을 지금 이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청유형이 됐죠. 그죠? 자, 청유형이 됐습니다. 청유형을 쓸 수가 있네요. 자, 청유형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 했더라? 동사라 했습니다. 그죠? 자, 청유 명령형으로 청유나 명령형 뭐뭐 하자 또는 뭐뭐 해라 라는 말로 뭐뭐 알아어라 라는 말로 붙을 수 있는 말은 동사라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것은 뭐 여러분 눈치채면 안 돼요. 눈치채서 찍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근거를 정확하게 보세요. 나에게 잔돈만 조금 있어요. 아, 참 저번에 저도 가위바위보를 꿈속에서 했는데 계속해서 잔돈만 꿈속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얻었다니까요. 지폐를 얻었어야지 복권을 사는데 말이에요. 나에게 잔돈만 조금 있다. 그렇구나. 잔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는데 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잔돈만 있자. 자, 문장 잘 봐. 잔돈만 있자 말 돼요? 있자? 잔돈만 있어라 말 돼요? 자, 명령 청유 됩니까? 명령 청유 안 되죠. 그죠? 자, 명령 청유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말은 바로 명령과 청유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되겠느냐? 그치, 형용사가 되겠더라라는 말이야. 그죠? 자, 왜요? 명령 청유 못 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번 문제에서는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느냐? 그 단어만 보고 풀면 안 된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품사뿐만이 아니라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우리가 뭐 비문학 독해를 하고 할 때에도 항상 뭐냐면 그 단어에 고정되어 있고 눈이 거기만 꽂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앞, 뒤, 중, 뭐 위, 아래 다 같이 살피면서 그 어떤 말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황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시야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번에 같이 했고, 또 한 가지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때는 명령형, 청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격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그것은 체언이지만 같은 단어라도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면 그건 체언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됐지요?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좀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쉬워요. 자, 보기 1을 바탕으로 적절한 내용, 적절한 말을 골라 2에서 골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릿수에 대한 얘기예요. 서술어가 여기는 복습입니다.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서술어 자릿수라 한다. 자, 여기 예를 보면 예를 들어 멈추다 단어 있죠? 멈추다. 시계가 멈췄어, 뭐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어만 필요로 하니까 한 자리 서술어고, 그 다음에 경찰이 차를 멈추다. 그러면은 누가 무엇을 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목적어 주어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학생들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 서술어 자릿수 따질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항상 뭐를 먼저 보느냐면 서술어를 먼저 보세요. 서술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서술어가 누가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생각하고 무엇을, 여기서도 지금 보면 멈추다 무엇이가 필요하죠. 시계가 라는 주어만 필요하네. 그 다음에 경찰이 차를 멈추다 누가 무엇을, 목적어와 주어가 필요로 하죠. 그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필수 부사어가 있죠. 그죠? 자, 필수 부사어라는 거 뭐 주다 그러면은 누구에게가 필요하잖아. 그치? 누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필수 부사어들이 있죠. 그리고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또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한번 보죠. 자, 지금 보면 공장이 큰 문제 없이 잘 돌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돈다 그랬습니다. 다 돈다. 무엇이 공장이죠. 그죠? 공장이 큰 문제 없이 잘 돌다. 여기서 지금 공장이 돈다라는 말만 하면 되죠. 그죠? 큰 문제 없이도 선생님 잘 도는 거, 큰 문제 없는 것도 큰 문제 없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냥 공장이 잘 돌아간다라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놓으세요. 그냥 필요한 것만, 미련 없이 필요한 것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공장이 큰 문제 없이 잘 돈다. 이거는 주어만 필요로 하니까 한 자리 서술어가 될 것이고. 그지? 자, 또 여기서는 동생이 골목 쪽으로 돌아서 급하게 뛰었다야. 돌았어. 누가? 동생은 돌았지. 아, 이 문장만 보면 동생이 돌았네. 아, 큰일 났네. 동생이 돌았어? 안 되지. 자, 동생이 돌았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동생이 돌아버렸으면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보면은 크레이지 상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동생이 골목 쪽으로 돈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생은 돌았어? 골목 쪽으로 이 말이 필요하네. 그치? 그래서 돌다의 주어 이외에 바로 무엇이 필요해? 부사어가 필요하지. 그치? 자, 선생님이 지금 어디다 동그라미 쳤는지 봤어요? 자, 돌다는 주어 이외에 지금 골목 쪽으로라는 부사어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두 자리 서술어. 그죠? 자, 다시 세 번째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면서 소원을 빌었다. 돌았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돌아버렸으면 이건 정말 대사고인데? 그치? 근데 여기서는 절대 뭘 안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돌았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나무 주위를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무 주위를 돈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위에서 문장에서는 동생은
골목 쪽으로라는 부사어가 필요했고 여기서는 나무 주위를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죠? 자, 돌았다. 그래서 돌았다.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서술어 자릿수를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짚어가면서 항상 뭘 보면 안 돼. 거기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 말들을 꼭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필수어니까 그래서 주성분을 생각하세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생각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필수 부사어를 생각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짚어봤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죠. 자, 기억부터 미음의 설명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문제를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그냥 여기서 뭐 1, 2, 3, 4, 5번 그냥 문제 맞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번 분석을 해보죠. 저 옷이 예쁘답니다. 그러면 예쁘다 서술어부터 항상 찾으세요. 자, 예쁘다 무엇이 주어 필요로 하죠. 주어를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죠. 자, 다시 2번. 그럼 1번 문제는 1번 보기는 맞아야 틀려요. 예쁘다는 주어만을 요구한 한 자리 서술어 맞네. 그치? 자, 두 번째. 먹구름이 비로 변했다예요. 먹구름이 비로 변했다. 변했다. 무엇이 주어 필요했고 먹구름이 변했다? 무엇으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주어도 필요하고 부사어도 필요하는 변하다는 문제 보기 2번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다. 맞네요. 그쵸? 자, 다시 세 번째. 그렇게 찾아요. 서술어부터 항상 찾아요. 자, 다시 보냈다. 관객은 연주자에게 박수를 보냈다. 보냈다. 누가 관객은 주어 필요하고 자, 관객은 보냈어. 누구 무엇을 박수를 목적어 필요하고 관객은 박수를 보냈어. 누구에게 부사어 필요하네. 그치? 자, 그래서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가 모두 필요하구나. 그래서 3번 보기를 보면 보내다는 주어 부사어 이때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 그치? 연주자에게 그다음에 목적어 세 자리 서술어 맞네. 그치? 자, 다시 잘하고 있지?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4번 보기 봅시다. 4번에 가을비가 소리도 쓸쓸하게 내린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 아는 문장과 자, 복습을 하는데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했었죠. 그래서 견문장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눈에 지금 그것이 보입니까? 자,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잘 따라해 보세요. 자, 가을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뭐가 가을비가 이랬어요. 자, 소리도 없다. 소리도 쓸쓸하다. 이 문장 어떻게 되죠? 소리가 쓸쓸하다. 이랬을 겁니다. 자, 쓸쓸하다에서 이 다 자리에 뭐가 붙었어? 개가 붙었지. 그치? 그래서 소리도 쓸쓸하게 없이 같이 듯이 달리게. 자, 부사절이네. 그치?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됐고 그지? 자,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4번 보기를 보죠. 4번 보기 쓸쓸하다 여기 요 쓸쓸하다는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 자, 여기 요것만 소리도 없다. 요것만 소리도 쓸쓸하게 요것만 보면 소리도 쓸쓸하다. 자, 주어 소리가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한 자리 서술어 맞지? 그 다음에 다시 내리다를 보면 내린다는 뭐가 가을비가 내리는 거지. 자, 부사어 가을비가 선생님 가을비가 쓸쓸하게 내린다. 쓸쓸하게 있으면 좋잖아요. 더 구체적이고. 자, 필요 없다고요. 그 해당하는 것만 보라고요.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서 이런 말이 더 필요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꼬여서 힘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서술어 자릿수예요.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는 항상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보세요.
내리다에서는 가을비 가만 필요하잖아. 그치? 자, 그것만 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가 필요 없어. 주어만 필요로 해.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야. 그래서 4번이 틀렸어. 잘 따라오셨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아는 문장 또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5번도 해보죠. 자, 5번. 그는 아버지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답니다. 자, 생각했다. 서술어 잘 보세요. 생각했다. 생각했다. 누가? 그는 주어네요. 주어 있고. 다시 아버지를 목적어 있지. 그치? 아버지를 훌륭하다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목적어 있어. 목적어. 그 다음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훌륭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한 이 부사어도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다는 주어 목적어를 아버지를 부사어 훌륭하다고.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가 맞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았을 거예요. 아, 조금은 내가 서술어 자릿수를 체크할 때는 구체적인 것에 어떤 수식 관계를 다 따지면서 보는 게 아니구나. 서술어 자릿수에서는 꼭 필요한 주 성분에 대해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서술어에 대한 누가 무엇을, 그치? 자, 또 보어.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필수 부사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체크하다 보면 확인하면서 따라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서술어 자릿수 문제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쵸?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조금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한 차원 또 국어 공부를 또 높고 깊고 넓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지금 내면의 충실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서술어 자릿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감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면 다시 이어지는 거죠. 자, 어떤 문제냐면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용언에 대한 실전 문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